자, 이제 217페이지입니다. 217 오시면 거기 06번 물권의 소멸이 있죠. 물권 대표적 권리가 소유권이죠. 만약에 집이 있는데 집이 불탔다. 집이 불타면 집주인 울죠. 왜 울어요? 물권이 소멸했으니까. 소유권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소유권도 없으면 전세권도 없겠죠. 안에서 같이 탔겠죠. 저당권도 없습니다. 경매시킬 대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건이 멸실하면 모든 물권 다 소멸되겠죠.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물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 보세요. 각종 물권의 공통한 소멸 원인으로는 목적물 멸실, 아까 불탔다. 다음 소멸시효, 공영징수가 토지가 수용당했다. 포기, 내 거 버릴 수 있죠. 내 자전거 버렸다, 책 버렸다, 이런 것들. 다음 혼동, 몰수 등 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밑에 2번 혼동입니다. 혼동. 자, 혼동이란 법조문 볼 필요 없고, 혼동이란 두 가지 이상 권리가 한 사람에게 기속될 때 그 중에 필요 없는 권리를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밑에 의의가 두 줄 있어요. 제일 밑에 두 줄 보세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동이란다. 그럼 두 개 이상 기속될 때 필요 없는 것이 소멸하겠죠. 그것을 혼동이랍니다. 다음 넘겨보시고 이제 혼동이 여기 칠판을 보시면 돼요. 혼동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쓸 텐데 일단 혼동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있는데 부동산 갑이 현재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등기 물구에 전세권 을이 있었습니다. 전세권 을.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을이 갑에게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현재 을은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그럼 을은 소유권, 전세권 중에 뭐가 필요 없죠? 내 거니까 이거 필요 없겠죠? 그럼 이거 혼동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다시 소유권 냈잖아요. 근데 내 건데 전세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필요 없는 권리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을 말소 등기 해야 없어집니까? 말소 등기 없이 없어집니까? 말소 등기 해야 없어져요? 그냥 없어졌어요? 말소 등기 없입니까? 말소 등기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 혼동. 지난주에. 다시 심법 깊이 혼나의 혼이 뭐의 혼동. 그리고 깊이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가 중요해요. 말소 등기 없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운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방금 전 시간까지 여기 써있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 그 혼이 혼동.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안 지워도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에서 우리 A라는 공인중개사 찾았어요. 공인중개사한테 제가 샀는데 그냥 팔려고요. 제 부동산 좀 팔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A가 뭘 물어봐요? 이게 토지라 해서 토지 전세권 있었어요. 토지면 몇 번지요? 물어보겠죠? 그리고 얼마 정도에 파실래요? 물어보겠죠? 그리고 몇 번지 지번도 물어보고 몇 평이냐 물어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걸 물어봐요. 혹시 등기부에 무슨 설정된 거 있나요? 라고. 저당권이나 뭐 이런 거. 그럼 우리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갔어요. 그럼 A가 이 등기부 열어보겠죠? 등기부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을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을구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가 전화했어요. 을한테. 뭐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냐고 전세권 설정됐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 하냐고 뭐라 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A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전화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데리고 갈 가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혼동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에요. 더 이상 전화 안 합니다. 스팸으로 딱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A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을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처음에 전세권 취득했는데 마음이 들어서 돈 주고 사셨군요. 근데 이거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했는데 이건 직권 말소가 아니라 신청해야 말소라. 제가 말소 신청 대신 해드릴게요. 지워드리고 당신 것도 팔아드릴게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변호사보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 물건을 맡기겠죠. 그게 혼동이에요.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럼 이렇게 이제 혼동된 권리는 소멸하는 원칙인데 단 두 번째로 혼동된 권리가 소멸하는가 볼 때 꼬리
꼬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셔야 돼요. 꼬리. 꼬리가 있으면 그 권리 소멸 안 해요. 꼬리가 없을 때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말이 만약에 우리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이번째 저당권자 병이 있었거든요. 저당권 병. 이 상태에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대요. 그럼 우리는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죠? 필요 없잖아요.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밑에 꼬리가 달렸으니까 소멸 안 합니다. 이게 소멸해버리면 이게 순위가 1순위로 승진하거든요. 그럼 얘가 원래 2순위였는데 1순위로 올라가면 얘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죠? 그래서 밑에 꼬리 있으면 소멸 안 해요. 꼬리 있으면. 그러니까 꼬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걸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병이 소유권 취득했대요. 그럼 병은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거 필요 없죠?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꼬리 없으니까 소멸해요. 꼬리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반만 먹여주면. 만약에 3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었다. 그럼 이때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병은 소유권 저당권 있죠?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꼬리 있으니까 소멸 안 해요. 꼬리 있으니까. 꼬리 있는가 보면 돼. 꼬리 있는가. 이게 정이 소유권 취득의 정. 소멸해야 안 해요? 꼬리 없으니까 소멸한다. 밑에 또 뭔가가 있었다면 그때는 소멸 안 해요. 꼬리 있으니까. 그래서 꼬리 있는 건 없는 거 보면 돼요. 단 이제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권리는 애초에 혼동 대상이 아니에요. 점유권과 광호권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글자 점광, 정광 애초에 혼동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꼬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만 보시면 돼요. 그럼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시면 어떤 주택이 갑이 주택 소유자였어요. 근데 첫 번째로 대항력가 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대항력가 전 임차권자 A. 근데 이 A가 그 집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럼 A는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는데 이제 내 거니까 임차권 필요 없겠죠? 그럼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A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2순위로 두 번째로 저당권자 B가 있었대요. 이때 A가 소유권 취득하면 A는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그럼 이거 혼동으로 소멸해야 안 해요? 이제 꼬리 있으니까 소멸 안 해요. 그래서 꼬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자 책을 오시면 218페이지. 이건 제목 볼 필요 없이 제가 읽은 것만 밑줄 하면 돼요. 218페이지 제일 상단에 반가로 1번 원칙 있죠? 네, 그 아래 밑줄 합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아까 전세권 같은 거 동일인에게 기도가는 경우에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까지. 아까 여기 이런 거죠? 이거 없다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록되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꼴이 없으니까. 그 다음 반가로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밑에 예컨대 있습니까? 예컨대 보세요. 예컨대 갑소유 X토지에 우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 우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우리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좀 약간 말이 어렵죠? 근데 아주 쉽습니다.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좋네요. 아주 쉬워요. 누구가 소유자예요? 갑소유 X토지 그랬죠? 그럼 여기처럼 갑소유 X토지가 있어요. 갑소유 X토지에 우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이 목적인 때 그랬죠. 이 말이 나고요. 이걸 1-1 부기 등기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당권 병 이 말입니다. 1-1 부기 등기. 그럼 누가 병한테 돈 빌렸어요? 갑이 아니라 을이 빌린 거죠. 을이 빌리면서 이 지상권을 저당 잡힌 겁니다. 그것을 1-1 이렇게 부기 등기 써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된다 그랬죠. 지역권 X해갖고 오늘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지역권 X. 그래서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부동산이 아니라 이 지상권을 저당 잡힌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이 소유권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럼 우리는 소유권과 재산권 있죠. 이거 필요 없죠. 소멸할 것인가? 꼴이 있으니까 소멸 안 해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읽은 게.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A, 예컨대 있습니까? 예컨대 갑소유 X토지에 우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제3자 B형이 같은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까지. 그럼 얘기한 거죠? 갑소유 토지에 등기부 갖고 울구에 우리 1순위 저당권 B형이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매매로 우리는 소유권과 저당권 있죠? 이거 필요 없잖아요. 혼동으로 소멸을 안 해요. 꼴이 있으니까 소멸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병이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럼 필요 없죠? 꼴이 없으니까 소멸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경우 다음에 우리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우리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지금 세 줄 읽었습니까? 세 줄 읽었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노란색 글씨 뭐라 써있죠? 오른쪽 페이지. 혼동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아래 위 A의 예외에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살펴. 위 A의 여러 가지 살펴하세요. 이 왼쪽 그림에서 위 A 그 말입니다. 그럼 위 A에 의해서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이 그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병 저당권은 소멸한다까지. 아까 이거죠? 병이 취득하면 이건 꼴이었으니까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220페이지. 양가로 3번. 권리성질상 혼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죠? 그 점유권 가로 쳐주시고 점유권에 관해서는 혼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광호권도 가로. 광호권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광 두 개 오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례를 한번 볼게요. 다시 219페이지. 상단에 B. 219 상단에 반가로 B번 같은 이유로 있습니까? 이제 거기 보세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보다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 그럼 저당권 아래에 꼬리가 있네요.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그랬죠. 왜 그래요? 그렇죠. 저당권 밑에 후순위 가압류 꼴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또한 갑의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그 목적 부동산에 우리 저당권을 설정받은 때 그 임차인 갑이 임차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그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임차권 밑에 우리라는 저당권 꼬리가 있었죠. 아까 판례 이게 갑을인가 우리 책에서는 임차권 밑에 꼬리 있으니까 소멸 안 한다 그랬죠. 아까 판례. 그래서 꼬리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돼요. 꼬리 있는 거 없는 거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나눠드릴 문제를 봐보세요. 그게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 혼동위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죠. 그럼 이제 문제 자체가 혼동 써 있잖아요. 그리고 박스가 있죠. 이제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기억 제일 끝에 소멸한다 써 있습니까? 뭐가 소멸한다 그랬어요? 1번 저당권 동그라미. 다시 기억 제일 끝에 문제 자체가 혼동이니까 분명히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문제에 혼동 써 있으니까. 그럼 기억은 제일 끝에 소멸한다 그랬죠? 뭐가 소멸해요? 1번 저당권 동그라미. 1번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잘 봐보세요. 이건 진짜 코미디예요. 이런 걸 시험에 대다니. 1번 저당권이 소멸한가 물어봤죠? 이것만 잘 보세요. 이거. 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2번이 있으니까 1번이라고 썼을 거예요. 2번이 있으니까. 2번 없으면 그냥 1번 그랬을까요? 2번이 있으니까 1번에 썼을 겁니다. 이게 꼴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소멸한다 틀렸어요. 무조건. 그것만 보고도 알아야 딱.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애들 있잖아요. 애가 한 명이에요. 그럼 애야 그러니까 첫째야 그럽니까? 애가 딱 한 명이면. 그냥 애야 그래요. 애가 2명 이상 있어야 첫째야 둘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그랬다면 둘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문제 자체 코미디 이거. 근데 이걸 틀립니다. 그걸 모르니까. 대체는 거기 병 2번 쳐놓고 있잖아요. 거기. 그러죠? 꼴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소멸한다 틀렸어요.
니은도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으르지상권 동그라미. 그 물 꼬리는 병이겠죠. 설마 가불병을 바꿨었을까? 그러겠죠? 병 보여 안 보여요? 니은에. 병 보이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틀렸어요. 병이 꼬리니까. 디귿은 제일 뒤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 여기 정광 맞았어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미 정답은 3번 나왔죠. 기억니은 틀렸으니까. 그러죠? 그 다음 리을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해요? 리을. 병의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병 꼬리는 뭘까요? 정.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소멸한다 맞았어요. 꼬리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초 만에 풀 수 있잖아요. 답을.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푸시면 돼요. 혹시 등기부 혹시 이걸 또 모를까봐. 자, 아까 여기 다시 봐보시면 이걸 뭐라 책에 나왔죠 아까? 지상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한 때라고 그랬죠. 다시 지상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한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같은 말로 등기법에서 지상권 이후에 저당권이 있다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상권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럽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지상권 이후에 저당권이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라 지상권 이후에 저당권이 있다가 지상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제 또 혼동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물권 총론을 마치고 이제 물권법 강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226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226. 이제 우리가 물권이 민법이 8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점유권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겁니다. 점유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소유권 그래 공부해요. 지금까지 물권법 총론이었어요. 원래 총론은 좀 어렵다 그랬죠? 앞 내용이 뒷 내용이 나오니까 약간 어려운데, 이제부터 하나씩 공부합니다. 자, 일단 이제 점유권이란 이겁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것을 점유라 불러, 점유. 물건을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라 부르고, 그럼 뭔가 있으니까 점유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를 법적 권리로 보호합니다. 그것을 점유권 그래요. 다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뭔가 있으니까 점유하겠죠?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보호해요. 그것을 점유권 합니다. 그럼 본권과 달랐죠? 본권이란 것은 지난주에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다시 본권이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본권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었잖아요. 뭐 전세권 또는 물권은 아니지만 임차권. 임차권이 있으면 정당하게 물건 사용할 수 있죠. 소유권 사용할 수 있죠. 전세권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걸 본권. 근데 점유권은 본권이 있든 없든 간에 있든 없든 그냥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점유권. 그래서 본권과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소유 자전거가 있어요. 갑소유 자전거. 이걸 갑이 타고 다녀요. 다 내 거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니죠. 근데 이 자전거를 우리 훔쳤습니다. 우리 자전거를 훔쳤어요. 훔쳐서 우리 타고 다녀요. 우리 타고 다닌다. 그럼 저 자전거 누가 소유자예요? 훔쳐오면 소유자입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얘는 도둑놈이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갑은 그러니까 본권 있죠. 소유권, 본권. 그렇지만 우리 점유하면 갑 점유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갑은 점유권은 없어요. 갑 점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도둑놈이라 소유권 같은 거 없죠. 우리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 있습니까? 없어요. 도둑놈이라. 그렇지만 우리 점유하니까 우리는 점유권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도둑놈 점유도 법적으로 보호돼요. 왜냐면 우리 제3자가 훔쳐온지 알까요? 우리 타고 다니니까 우리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병이 또 훔쳐왔네. 자전거를 병이 또 훔쳐왔어요. 또 훔쳐와서 이제 병이 타고 다니는데요. 그럼 물 점유 침탈당했죠. 그럼 물은 점유권에 의해서
자전거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도둑놈이잖아요. 점유율을 뺏겼잖아요. 그럼 점유권에게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얘 1번 도둑놈이죠. 도둑놈도 위아래가 있어요. 우리 힘들게 훔쳐왔거든요. 내 거 아니라 그냥 대강 저기 그냥 세워놔서 일서 안 채우고 그걸 아주 쉽게 훔쳐갔어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자전거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은 내 자전거 내놔가 아니에요. 내 자전거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내놔 하는 겁니다.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내놔 그래요. 내 자전거가 아니라. 이제 갑이 지나가다가 얘 둘이를 봤네요. 웃겨 죽겠죠? 갑은 소유자니까 너희들 뭐해 대가리 한 대씩 때리고 갑은 당연히 소유권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근데 이 도둑놈끼리는 얘가 점유가 더 우선하니까 이걸 침탈해 가면 내가 타던 자전거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도둑놈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유권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유권과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소유권도 있고 점유도 하고 있대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요. 그럼 권리를 침해당하면 소유권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점유권으로 권리 행사하겠습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이 이렇게 소유권 같은 본권 없는데 점유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보호할 것인가 이게 문제됩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점유권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권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점유권만 있으니까 점유권으로 뭔가 보호를 하겠죠. 그러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점유를 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점유했겠죠. 지금까지 점유 안 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좀 생소해 이게. 처음에. 근데 좀만 그 적응하시면 아주 쉬운 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는 다 생각해 봤죠? 해보셨거나. 근데 점유는 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도입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본권이 있든 없든 간에 점유만 하고 있으면 보호돼요. 그래서 점유권이란 이거 있든 없든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것을 법적 권리로 보호합니다. 뭔가 있으니까 점유하겠죠? 이것을 점유권 그래요. 점유권. 그럼 책을 보시면 자 226페이지죠. 01번 서설에 192조 있습니까? 192조 1항 물건을 자 사실상 지배 동그라미세요. 사실상 지배한 자는 점유권이 있다. 법조문에서 밑으로 5번째 줄 내려오시면 이와 같이 그 다음부터 뭐 A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때 뭐라 써있죠? 그 5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그 카메라가 소유자로 점유할 수 있고 훔쳐서 점유할 수 있고 빌려서 점유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을 써놨으니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로 설명드렸어요. 거기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2번이 점유보조자 써있죠? 점유보조자. 넘겨보시면 228페이지 넘겨보세요. 03번 간접점유 써있습니까? 이 두 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처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게 원칙인데 이에 관한 예외적 현상이 두 개가 있어요. 예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잖아요. 그러죠? 이런 사람을 점유보조자라 부르고 이런 사람을 간접점유자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민사특별법에 나와요. 거기까지.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이제 정확히 정리하세요. 이 시간에. 자, 써인 대로 하세요. 써인 대로. 예,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다고 써있어요. 보조자지 점유자 아닙니다. 점유를 보조하는 자. 예,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저 점유자라 써있죠? 써있습니다. 점유자다. 그러니까 얘는 점유자 아니니까 점유권 없고 얘는 점유자니까
점유권이 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점유 나오면 점유 보조자는 뭐든지 없다 안 된다 하셔야 돼요. 뭐든지 없다 안 된다. 얘는 점유 나오면 뭐든지 있다 된다. 있다 된다. 써인대로 하시게 써인대로. 자, 그럼 우리가 아까 245조를 처음에 보셨죠?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려면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20년간 점유.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간접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까? 다시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해야지 소유권 시효취득합니다. 그럼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간접 점유 형태로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있다. 뭐든지 있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유치권이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다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해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뭐든지. 그냥 뭐든지 있다. 얘 나오면 무조건 있다. 무조건. 안 그러면 틀려버리니까. 우리 책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있다. 얘는 무조건 없다. 안 된다. 얘는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자, 그럼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죠. 이게 불법 점유래요. 불법 점유. 그럼 얘한테 내 것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원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없다니까요. 뭐든지. 얘는 물청 행사도 못하고 물청 상대방도 안 돼요. 얘는 물청 행사할 수 있고 물청 상대방도 될 수 있고 뭐든지 있다. 얘는 뭐든지 안 된다 하시면 돼요. 나중에 민사실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으로 해야 돼요. 주택 점유 주민으로. 그럼 간접 점유로 대항력 갖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뭔지 몰라도 있다니까요. 뭔지 몰라도. 무조건 있다. 얘는 무조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자기 생각하면 바로 딱 틀려버립니다. 그게 꽃이니까 틀리게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이제 가끔 물어봐요. 가끔. 그러면 점유보조자 무조건 없다. 간접점유자 써있잖아요. 무조건 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봐볼게요. 이게. 이제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226페이지 오세요. 226. 하단에 02번 점유보조자 있죠? 195조 보세요. 195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관계와요. 그 다음 말을 동그라미 치세요. 타인의 지시 동그라미.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갑이 상점 주인이요. 뭐 편의점, 세븐일레븐 사장님, 미니스톱 사장님입니다. 우리 알바예요. 우리 알바. 그럼 사장님이 아침에 지시를 해요. 거스름 돈 잘 남겨주고 미성년자 술 담배 팔지 말고 인사 똑바로 하라고 지시하고 사장님은 밖에 나갑니다. 놀러 가요. 그럼 편의점은 얘가 지배하고 있죠? 편의점 얘 혼자 지금 일하고 있어요. 4일상 지배. 그러더라도 얘는 독자적으로 지배한 게 아니라 누군가 지시를 받고 점유하죠? 얘를 점유보조자 그래요. 밖에서 놀고 있는 이 사장님을 점유자, 점유주랍니다. 얘는 4일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없어요. 그냥 보조자. 누가 점유권 있어요? 밖에서 놀고 있는 사장님이 점유권 있는 점유자, 점유보조자입니다. 집으로 가보면 갑이 아파트 사모님이고 가정부, 가사 도우미예요. 사모님은 쇼핑 갔어요. 백화점에.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사 도우미는 점유보조자, 밖에 쇼핑 간 사모님이 점유자. 회사로 가면 갑이 회사라면 우리 회사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점유보조자고 회사가 점유주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지시 이게 중요해요. 지시. 독립적인 점유라는 게 아닙니다. 지시를 받아 점유한다. 그것을 점유보조자. 그래서 밑에 법조 밑에 양가로 1번이 있죠. 거기 한번 봐보세요. 양가로 1번 뭐 백화점 점원, 가정부, 은행 출납원, 공장 근로자, 관청 공무원 같이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보조라고 한다. 이러한 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끝부분에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유보조자는 오른쪽 페이지 인도나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 물권적 청구권, 물청 상대방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자는 물청 행사할 수도 없고 물청 상대방도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뭐든지 없다. 네, 넘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이제 03번 간접점유 나왔죠? 자, 194조 보세요.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은 그냥 지우세요.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 다음 사용대차가 공짜로 빌려준 거 무상. 임대차는 유상. 뭐 받고 빌려준 거. 임치는 물건을 맡겼다. 뭐 주차장에 차를 맡겼다.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관계예요. 뭘 빌려주고 빌려 쓰는 관계. 갑에게 어떤 부동산이나 물건이 있어요. 부동산. 이 부동산을 우리에게 돈 받고 빌려줬다. 임대차. 물권 전세권 설정했다. 토지에서 지상권 설정했다. 공짜로 빌려줬대요. 친한 사이라 공짜로 빌려줬다. 기타 등등 하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이걸 점유하겠죠. 우리 빌린 자가 사실상 지배. 갑은 여기를 이제 지배하지 않겠죠. 갑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갑은 지배하지 않더라도 이 약속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을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차피 갑은 약속 기간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법에서 이자에게 간접으로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그리고 사실상 지배한 자를 직접 점유 그래요. 직접 점유. 그러니까 빌려서 점유한 자가 직접 점유, 빌려준 자가 간접 점유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점유 매기 관계 그래요. 점유를 을에게 시켜준 점유 매기 관계랍니다. 이건 유효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라도 상관없습니다. 무효라도. 임대차가 무효래요. 이게 무효해도 을은 갑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무효라도 상관없어요. 점유 매기 관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대차 나오면 임대차 점유자 몇 명이에요? 2명.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2명입니다. 전세권 나오면 점유자 몇 명? 2명.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 이것을 빌려 사용한 자를 직접 점유, 빌려준 자를 간접 점유랍니다. 아시겠죠? 법에서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본 적 없겠지만. 그럼 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둘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이거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예? 당연히 이거 해야지 않겠어요? 이거? 임대차라면 얘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임차인. 그러죠? 이게 훨씬 좋아.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점유 그러면 이거 무조건 포함돼. 훨씬 좋으니까. 그러죠? 둘이 만나면 누가 먼저 인사해요? 을이 와서 90도로 인사해요. 을이 와서. 갑은 창피하니까 저리 가라 그래요. 귀찮으니까. 이번 명절 때 누가 선물 보내요? 을이 보내요. 을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 훨씬 안 좋죠? 그래서 앞으로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무조건. 훨씬 좋은 거니까. 제가 카카오톡 때문에 간접 점유자가 되자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게 제 인생의 좌우예요. 이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이거 하는 거. 이건 원어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훨씬 좋다. 앞으로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라고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점유 나오면 간접 점유 무조건 있다 된다. 뭐든지 돼요. 민사특별법까지 뭐든지. 그렇게 딱 하셔야지 시험에 절대 안 틀립니다. 자, 이제 거기서 책을 보셨죠? 자, 228페이지. 이제 중간에 그 노란색 2번 간접 점유 성립 요건 있죠? 양괄호 2번에 그 점유 매개관계 동그라미. 이게 존재해야 돼요. 그럼 반괄호 1번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은 점유 매개관계로부터 전환된 것이 한다. 점유 매개관계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을 승인하면서
자신의 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인정된다. 제일 밑에 반가로 3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기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가져한다. 이 반환청구가 있으면 점유 매기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간접점 인정합니다. 그 다음 3번 간접점유자 지위. 가로 1번 대외적 관계만 보시면 돼요. 간접점유에서 점유권을 가짐으로 점유에 관한 모든 규정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에도 적용된다까지. 그래서 간접점유자 뭐든지 있다, 된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이제 04번 점유 태양이 있죠? 거기 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이 있습니까? 이 구별이 이제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와 타주. 점유 태양이란 점유의 모습, 그 말입니다. 모습. 자, 점유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첫째, 자주점유와 두 번째, 타주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 약간 어려워, 이게 혼동됩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사가 있는 점유예요. 소유사가 있는 점유. 타주는 뭘까요? 타인이 주인임을 전제로 하는 점유. 그 말이 소유사 없다, 그 말입니다. 점유자에게 소유사가 없다. 그럼 이거 구별이 중요한데,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별은 원칙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원칙 객관설. 즉 객관설이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했겠죠. 점유 개시할 때 그 원인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어떤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는가. 예를 들면 돈 주고 사서 점유한대요. 매수인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돈 주고 사서 점유해요. 자주겠죠. 소유사 있겠죠, 당연히. 빌렸다면 임차인. 빌린 자는 타주겠죠. 내게 아니니까 빌렸죠. 타주점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돈 주고 사서 점유하면 자주. 빌렸으면 타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럼 만약에 갑소유 컴퓨터가 있거든요. 갑소유 컴퓨터를 우리 훔쳤어요. 도둑놈 우리 훔쳐서 우리 컴퓨터를 점유하네요. 그럼 우리 소유자 아니죠? 도둑놈이잖아요. 그럼 이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점이란 소유자의 점유, 그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소유자처럼 하는 점유. 소유권이 없더라도 소유자처럼 하는 점유. 이걸 도둑놈은 소유자 아니죠? 근데 남한테 가서 나 도둑놈이야 그럽니까? 나 소유자야 그래요. 절도란 도둑놈이란 갑의 소유권을 폐지하고 자기가 소유자처럼 행사하는 거죠. 그것이 자주.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처럼 하는 점유. 그것을 자주점유. 얘는 객관적으로 자주점유를 판단합니다. 을은 갑보다 더 소유자인 척이에요. 도둑놈 원래. 그래서 자주점유, 자주. 빌렸으면 타주라 그랬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문제돼요. 자,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이거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자, 만약에 내 땅에 내가 묘를 서요. 그럼 내 땅이니까 뭐 아무런 권리 필요 없겠죠? 근데 나무 땅에 내가 묘를 서요. 그럼 이 토지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겠죠? 나무 땅이니까. 그럼 묘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여기 누가 아버지가 있어요? 갑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는 갑 건데 나무 땅을 사용해야겠죠? 그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이 말 자체가 나무 땅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는 타주죠, 타주.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나무 땅이란 말이에요, 나무 땅. 그러면 갑이 이 점유는 뭐다? 타주, 타주. 당연히, 타주면 당연히. 그 다음에 갑이 이번에 선거 나오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선거 나올 때 부담스러워요. 행복 고민이죠. 그래서 친척 을한테 내 재산을 다 맡겨요. 명의를 신탁한다, 명의 신탁.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등기. 을 앞으로. 그럼 맡긴 사람을 신탁자, 받은 사람을 수탁자 그래요. 그럼 이 X부동산 명의만 넘겨둔 거죠. 세금 적게 냈고 재산을 숨기려고. 그럼 명의는 을 앞으로 왔는데 이 X부동산 사용수익은 누가 하죠 보통? 사용수익은 보통 누가 해요? 갑이 하죠. 갑이.
월세 누가 받아요? 설마 월세까지 이걸 줍니까? 월세는 갑이 다 받죠? 그냥 세금만 을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갑이 다 점유해요. 점유 사용합니다. 근데 이 갑은 참 특이하게 이게 농지예요. 농지라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을에게 너가 농사지어 그랬어요. 을이 등기되고 을이 농사도 짓고 있네요. 그럼 이 수탁자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명의시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타주. 이것은 타주 점유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분묘기지권자와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이에요. 타주. 명의수탁 이 말이 이미 타주라 이 말입니다. 분묘기지 그 말이 이미 타주라 그 말이에요. 타주. 말 자체에 써있는 거예요. 타주라고. 타주. 도둑놈 그 말이 자주. 매수인점유 자주. 그럼 자 책을 보세요. 229페이지. 그 노란색 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써있죠? 양괄호 1번 의 보세요. 의. 반괄호 1번 자주점유는 소유사를 가지고 사는 점유이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소유사 판단 1번 소유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자 의사 이게 주관적 의사요. 주관적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다음 넘깁니다. 점유 취득이 된 사실이 와요. 객관적 동원합니다.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매수인이나 증여를 받은 자 그리고 남 물건을 훔친 자 도둑놈 등은 자주점유자이다. 그러나 이제 빌린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점유는 점유 권한을 객관적상 타주점이다 그랬죠. 빌렸으니까. 그 다음 반가로 2번이 중요해요. 이 그림을 오늘 끝날 때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림.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돈 주고 샀어요. 을이 매수해서 을이 점유합니다. 그래서 을이 돈 주고 사서 점유하는데 저 매매가 무효라네요. 이 매매가 무효돼요. 그럼 을은 점유할 권한 없죠.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무효니까 점유할 권한이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을이라면 이런 거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보통 모르니까 샀겠죠. 돈 주고. 몰랐다 뭐라요? 선이 몰랐다면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점유로 평가해 줍니다. 이게 무효이더라도 무효인지 모르고 샀다면 몰랐다 자주로 평가줘요. 왜 그래요?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주고 사면 웬만하면 자주점유. 근데 매매할 당시에 무효인지 알았대요. 알기. 그 말은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면 타주예요. 타주. 이게 처음에 어렵습니다. 이게. 다시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무효인지 몰랐겠죠. 일반적으로. 몰랐다면 자주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매매할 때부터 무효인지 알았대요. 그럼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할 생각 없었죠. 알았으니까. 그때는 타주. 아시겠죠? 그럼 자 반가로 2번 반가로 매수인 점유는 가로 쳐보세요. 가로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그리고 그 가로에 써놓습니다. 274페이지 반가로 A라고 써보세요. 274페이지 반가로 A 그 다음 가로 닫고 자주점유로 인정되며까지 된다. 인정된다. 밑줄 했습니까? 그럼 274로 가보세요. 이제 우리 책이 앞뒤로 이렇게 막 돼 있으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책 안 썼어요. 자, 27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소유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둔 점유 즉 악이라 아니 타주라 이 말이죠. 그럼 A 제목의 동그라미 악의의 무단 점유 악의가 알았다. 자, 이 말입니다. 악의가 알았단 말이 이런 말이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A 토지고 여기가 B 토지인데 여기 담장이 허술함이 담장. 그러니까 토지 경계에 담장을 쳐놨죠. 근데 B가 와보니까 A가 몇 달 동안 여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B가
담장 걷어버리고 1억의 B가 점유해요. 1억의 B. 1억의 B가 점유한다. 그럼 이만큼은 내 땅 아닌지 알면서 점유하죠. 이게 악의 무단점유. 그럼 당연히 타주겠죠. 내 땅 아닌지 알고 점유하니까 담장 걷었으니까 이것을 타주랍니다. 그래서 자 A 동그라미 A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가로열고 매매계약 등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즉 담장 걷어버렸으니까 매매 점유할 권한이 없다라고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따옴표 잘 알면서 동그라미 잘 알면서 이게 악이 잘 알면서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 동그라미 한 것이 이미 입증된 경우에 자주점유 요청이 깨진다가 타주다 그말 타주. 다음 아래 B번 동그라미 B 마찬가지로 매수인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만 그러니까 사선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요 자주. 그 다음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 그럼 타주예요. 취득하거나 그 다음 어떠한 법률행위 가로열고 매매계약 등이 동그라미 칩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동그라미 여기 무효임을 알면서 뭘 알았대요. 아무튼 알면서 그 법률행위와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 타주. 아랫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그 부지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동그라미 뭔가를 다 알았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때에도 마찬가지다가 타주. 그래서 잘 알았다 그게 문제됩니다. 밑에 B 기타가 있고 밑에 동그라미 C가 있죠. C 보세요.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도 타주 점유로 본다가 아까 분묘 기지권자 타주. 다시 앞으로 오시면 그래서 자주 타주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돼요. 특히 저 그림 이제 잘 이해하시고 다시 230페이지 제일 밑에 노란색 2번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자 우리 책의 설명이 별로 안 좋으니까 볼 필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선의는 뭘 몰랐다 그 말이죠. 뭘 모르는 점유. 악의는 뭘 알았다 그 말이죠. 뭘 알고 아는 점유. 그럼 도대체 뭘 모르고 뭘 알았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뭐죠? 뭘 모르고 뭘 알았다 그 말은 본권 없다. 본권이 뭐라고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없다는 걸 몰랐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권이 뭐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이 없대요. 없는데도 그것을 몰랐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전제가 본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선이죠. 매매가 무효니까 점유할 권한 없죠. 다시 매매가 무효니까 을은 점유할 권한 없잖아요.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그걸 몰랐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선이야기가 본권 없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선의의 자주점유자 나왔어요. 선의의 자주점유자. 이 자는 소유자이다 맞습니까? 1번 소유자이다. 2번 소유자 아니다. 3번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다. 선의 자주점유자는 1번 소유자이다. 2번 소유자 아니다. 3번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다. 몇 번입니까? 일단 3번은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중간이 없어요. 이다 아니다지 중간이 없습니다. 1번 2번 중에 하나예요. 소유자이다요 아니다요? 찍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아는 게 상당히 많다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로 위에 써놓고 물어보면 저도 민망합니다. 바로 위에 지금 써놓고 물어보면 저도 민망해요.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선의가 뭐라니까요? 본권 없다니까 소유권? 소유권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임차권도 없어요. 전세권도 없고 소유권 없다. 본권. 그걸 모르는 점유가 이게 선의 그 말이 소유자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본권 없으니까. 그러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자예요. 무효인데 점유하면 점유할 권한 없죠? 점유할 권한 없는데 본권 없어요. 무효니까. 그걸 모르고 한 점유가 선의. 그럼 선의 자주란
을은 이 매매가 무효인지 무효라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꿈에도. 자기는 완전 유효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선이 자주란 매매가 무효일지라고 꿈에도 모르는 사람. 그게 선이 자주점자예요. 그 말은 소유자 이당이다? 소유자 절대 아니에요. 본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2번은 이것만 그냥 체크하시고 뭐 크게 체크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자주와 타주는 점유를 시작한 객관적 권원을 보고 판단합니다. 권원. 근데 점유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지 권원이 불분명해요. 그때는 우리 법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자주점유로 추정해 줍니다. 자주로 추정해 준다. 이것이 197조입니다. 그래서 자준과 타준과 중요하고 구별은 원칙 객관설. 근데 점유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알 수 없으면 그때는 일단 자주로 추정해 준다. 그럼 추정이 뭐였어요? 입증 책임 없다. 내가 자주라고 입증할 책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231페이지 와보세요. 간단한 거 몇 개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231페이지 제2절 점유권 취득 소멸했죠? 01번 점유권 취득 보세요. 밑에 1번 점유권 양도의 196조 1항 점유권 양도는 점유물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냥 자전거를 넘겨주면 점유권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 자 2번 상속에 의한 이전 돼 있죠. 193조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속이든 점유권이든 부모님이 죽었다.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죽으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상속이 발생하고 무조건 점유권 이전합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있고 자식은 미국에 있어요. 부모님이 다 죽었거든요. 그럼 자식은 미국에 있는 자식은 부모님 죽은지 몰라도 무조건 상속 일어나고 무조건 점유권 이전돼요. 미국에 있어서 몰라도. 아시겠죠? 사망한 즉시. 그래서 아랫줄 보세요. 자, 피상속인 사망으로 즉 부모님이 죽었어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은 당연히 그 말이 사망 즉시 알든 모르든 상속인 점유가 된다.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나 관리를 시작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 개시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0분 쉬가시고 그 나머지 볼게요.